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골절로 석고붕대를 했다. 석고붕대를 건조시킬 때 주의할 사항은 골절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할까요? 높게 할까요? 기부스 했는데 더 높게 합니다. 아래로 하면 부어요. 혈순환 장애가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기부스한 부위는 위로 해야지 아래로 하면은 붓습니다. 엄청 아파요. 저 다리 예전에 기부스 했을 때 다리 비계에 이렇게 올리고 잤어요. 장기간 누워있는 무의식 환자에게 체위로 인한 기형을 방지하고자 허리와 대퇴 사이에 대전자 두루마리, 가만히 있으면 골반이 밖으로 뻗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대전자 두루마리로 골반을 이렇게 안으로 모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족저굴곡 하수족을 방지하기 위한 거 발지지대였죠, 여러분. 족저굴곡 하수족이 뭐예요? 사람이 누워있으면 발이 이렇게 쭉 뻗죠. 그럼 발레리나처럼 발이 돼요. 이 상태로 있으면 나중에는 이렇게 발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굽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저굴곡 하수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지지대. 그 대퇴가 돌아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대전자 두루마리를 한다는 거. 이것도 비교하세요. 소변 배양검사 무균적 바로 맞죠? 무균적이 나왔는데 그럼 뭐가 가로야? 멸균 시험관을 받으래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배양검사 하면은 무균과 멸균이 세트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이명 총부양비가 높다? 고령화, 노령화 같은 말이죠. 우리나라가 2026년부터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5명 중에 1명은 노인이라는 거예요. 심각하죠. 총부양비. 총부양비가 뭐죠, 여러분? 총부양비 국가고시에 나왔었어요. 돈을 버는 사람이 돈을 안 버는 사람을 부양하는 게 총부양비입니다. 돈 버는 사람 생산 연령 인구 15에서 64죠? 이게 분모로 들어가고요. 돈 안 버는 사람 유소년 인구와 노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플러스하고 곱하기 100 하면은 이게 바로 총부양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노년 부양비 공식. 여러분 공식은 암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게 항상 분자로 들어가요. 65세 이상이 분자로 들어가죠? 부양, 누가 부양해? 돈 버는 사람이. 돈 버는 인구 분의 노인 곱하기 100. 이게 바로 노년 부양비예요. 구하고자 하는 값을 항상 분자에 넣어라. 부양을 하려면 돈 버는 사람을 밑으로 넣어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노령화 지수가 높아 노인 인구가 높아지니까요. 노령화 사회일수록 총부양비가 높겠죠. 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노령화 사회야. 총부양비가 왜 높은지 보자고요. 15에서 64세 인구가 만약에 10명이었어. 그런데 14세 인구 5명이었어.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 만약에 여기가 15야. 그럼 어떻게 돼요? 10분의 20은 답이 2예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25로 들었어. 그럼 10분의 30은 답이 3이에요. 분자가 커지니까 이 값이 커지는구나. 그래서 총부양비는 노령화 사회일수록 높아져요. 이게 분자값이 커지면은 이 값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나라는요, 노령화 지수가 올라가고 치매 유병률도 당연히 증가한다는 거. 우리나라는 안 좋은 거 다 증가해요. 노인이 증가한다, 치매 유병률이 증가한다, 부양비가 올라간다, 돈이 많이 든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총 부양비가 높을수록 돈이 많이 드니까 경제 발전이 어렵다는 거. 거의 다 와갑니다. 1차 성비는요, 태아의 성비, 뱃속에 있을 때. 2차 성비는요, 출생 시 성비, 태어났을 때. 3차 성비는요, 현재 여자 인구에 대한 남자의 수입니다. 성비는요, 남녀 성비예요. 1차 성비는요, 뱃속에 있을 때, 2차 성비는요, 출생했을 때,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했을 때 인구가 나눠지죠, 성비가. 3차 성비는요, 현재 여자 인구 100에 대한 남자의 수예요. 그래서 노인의 성비는요, 여자가 더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더 작아집니다. 항상 여자가 기준이에요. A에 대한 B, 여러분, A에 대한 B, 뭐가 분모 분자로 들어갈까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A에 대한 B는요, A분의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인구 100에 대한 남자 수. 여자가 만약에 100명이야. 근데 남자가 만약에 더 작잖아요. 그러면 더 작아야 되는데, 그러면 50이야. 그럼 답이 뭡니까? 2분의 1은 0.5. 더 숫자가 작아져요. 그래서 노인 성비는요, 숫자가 더 작아집니다. 여자가 더 오래 살기 때문에. 항상 A에 대한 B는요, A분의 B로 가는 거예요. 노령화 지수, 이거 공식 안 봐도 딱 나오지 않습니까? 고령 인구가 위로 올라가요. 근데 부양비란 말 없잖아요.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 안 버는 애기분의 노인 곱하기 100이 노령화 지수예요. 산 전 관리 질병의 1차 예방이죠. 미리미리 예방하는 거. 산전관리 시 체중과 혈압을 왜 측정하냐? 임신성 고혈압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임신성 고혈압 하면은 그냥 임신 중독증하고 세트로 갑니다. 임신 중독증에 자간 전증과
자간증이 있어요. 이게 또 국가고시에 나왔는데요. 자간전증과 자간증. 자간전증은요, 뭔가 하기 전이죠. 경련이 없습니다. 경련하기 전이 자간정증이고요. 자간증에는 경련이 있다는 거. 요골맥박. 요골맥박 어디예요? 여기 팔뚝 여기 요골맥박이잖아요. 손목 안쪽에서 엄지손가락을 연결하는 여기에 선 위에서 요골동맥을 찾는다. 물론 엄지를 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재잖아요. 비위간 삽입한 자에게 안이감을 줄 수 있는 간호는 구강간호, 비강간호이다. 비간이 뭡니까, 여러분? 이제 의식이 없거나 여러 가지 또 치매 말기에 콧줄로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강간호, 비강간호가 중요하다는 거. 이동 겸자통에 겸자를 한 개씩만 넣는 이유는요, 서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 겸자통에는 하나의 겸자만 넣습니다. 24시간마다 멸균하죠? 어디다? 고압증기멸균, 오토클레이브에다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 사회에 있었죠? 보건소는 의료기관이 아니에요. 의료기관은요, 우리가 동네에서 보는 의원급, 그리고 병원급입니다. 의원급은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알고 계시죠? 병원급은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최근에 정신병원이 추가가 돼서 이게 의료기관이 원래 9개였는데 10종으로 변경됐대요. 그럼 정신병원은 병원이 아니었나요? 그동안 뭐였어요? 그럼 시설이었어요? 의아합니다. 그래서 의원급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이 있고 병원급에는 마찬가지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이 이게 한의원에 더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요양병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정신병원이 있다는 거. 생후 5개월 된 아기가 열이 나면서 귀를 베개에 비비면서 울고 있다. 귀가 아픈 거죠? 중이염을 의심할 수 있다. 중이염으로 인한 통증 완화 방법은 머리를 상승시키고 머리를 올립니다. 그리고 어느 쪽을 귀 쪽으로 눕을까요? 아픈 쪽, 안 아픈 쪽? 안 아픈 쪽으로 눕혀요. 안 아픈 귀 쪽으로 눕힌다. 근데 여기서 또 달라지는 거. 만약에 귀에서 고름이 나와, 농이 나와. 그러면 그쪽이 아래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 아픈 쪽이 원래는 이렇게 얼굴 이렇게 쓰면은 안 아픈 쪽. 여기는 아픈 쪽. 이렇게 눕는데 여기가 안 아픈 쪽이에요. 안 아픈 쪽 또는 건강한 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외에 편마비 환자들 항상 건강한 쪽을 짚고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안 아픈 쪽이 아래로 향하는데요. 고름이 나온다고 하면 농이 있다 또는 농흉 환자다. 이런 경우는 그 고름이 나오는 쪽이 아래쪽에 있어야지 이 고름이 밑으로 나오지. 고름이 만약에 위쪽에 있으면 왜 이렇게 질질질 흐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한 쪽이 아래쪽인데 농이 나오는 아픈 쪽이 아래쪽이 된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질식 분만에서 질로 분만을 하는데 회음절개술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제 질에서 아기가 나오면서 힘을 주지 않습니까? 보갑을 줘요. 그때 회음절개가 뭐예요? 이 질 부위를 칼로 째준다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 째주면 아기가 나오기도 편하고, 그리고 막 그 질 주변이 이렇게 열상, 막 이렇게 찢어지면 사실 꼬매기도 어렵고 소독하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한 방향으로 쭉 찢어주면, 오히려 이렇게 한 방향으로 쭉 찢어주면 꼬매기도 쉽고 소독하기도 더 편하다. 그래서 질식 분만을 할 때 회음절개술을 하는 이유는요, 회음의 열상 방지. 막 찢어지면은 더 힘들어요. 그리고 분만 시간도 단축한다는 거. 대소변 훈련 과정은 아동의 뭐에 영향을 주냐? 성격을 형성한대요. 똥을 좀 잘 못 가리면 성격이 굉장히 나빠지나 봐요.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핫팩을 대어줬어. 환자가 화상을 입게 되었다면 의도는 좋았죠. 추울까봐 대줬는데 태만한 거예요. 뭐가? 주의 의무가 태만하다. 주의하지 않았다. 태만하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춥다고 하면은 전체 보온을 해줬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핫팩은 대어주지 않는다 했어요. 그리고 전기장판 이런 것도 원래 안 된다고 했고, 따순위, 온순위 이런 거 안 된다 그랬고, 전체 보온, 보일러 온도를 올려줍니다. 실내 온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담요를 덮여줍니다. 이런 방식의 난방을 합니다. 2가지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투여했을 때 약물의 산술적인 합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뭔가 효과가 좋아, 뭐얼이야. 그러면 상승 효과라고 합니다. 약물의 효과 한번 볼게요. A, B로 있을 때보다 A 플러스 B 두 합이 더 큰 효과가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상승이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그런데
둘이 결혼을 해서 합하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돈도 모으고 뭔가 더 시너지가 있죠? 이게 바로 상승효과입니다. 상과 약효가 같다는 거. A, B가 따로따로 있으나 두 개를 더하나 그냥 또이또이이다. 우리 똑같으면 뭐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인구 피라미드 구조에서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의 두 배가 같다고 하면은 종영이다. 기억나시죠? 또 약물작용이 오히려 더 감소되고 상쇄된다 하면은요, 기량작용이에요. 반작용이에요. 남자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서로 인생을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같이 밥도 먹지 말고 같이 그냥 있지를 말아야 된다. 이게 바로 니네 부부는 기량작용이니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저는 상승작용을 하고 싶네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골절로 석고붕대를 했다. 석고붕대를 건조시킬 때 주의할 사항은 골절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할까요? 높게 할까요? 기부스 했는데 더 높게 합니다. 아래로 하면 부어요. 혈순환 장애가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기부스한 부위는 위로 해야지 아래로 하면은 붓습니다. 엄청 아파요. 저 다리 예전에 기부스 했을 때 다리 비계에 이렇게 올리고 잤어요. 장기간 누워있는 무의식 환자에게 체위로 인한 기형을 방지하고자 허리와 대퇴 사이에 대전자 두루마리 가만히 있으면 골반이 밖으로 뻗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대전자 두루마리로 골반을 이렇게 안으로 모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족저굴곡 하수족을 방지하기 위한 거 발지지대였죠, 여러분. 족저굴곡 하수족이 뭐예요? 사람이 누워있으면 발이 이렇게 쭉 뻗죠. 그럼 발레리나처럼 발이 돼요. 이 상태로 있으면 나중에는 이렇게 발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굽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저굴곡 하수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지지대. 그 대퇴가 돌아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대전자 두루마리를 한다는 거. 이것도 비교하세요. 소변 배양검사 무균적 바로 맞죠? 무균적이 나왔는데 그럼 뭐가 가로야? 멸균시험관을 받으래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배양검사 하면은 무균과 멸균이 세트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이면 총부양비가 높다? 고령화, 노령화 같은 말이죠. 우리나라가 2026년부터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5명 중에 1명은 노인이라는 거예요. 심각하죠. 총부양비. 총부양비가 뭐죠, 여러분? 총부양비 국가고시에 나왔었어요. 돈을 버는 사람이 돈을 안 버는 사람을 부양하는 게 총부양비입니다. 돈 버는 사람 생산 연령 인구 15에서 64죠? 이게 분모로 들어가고요. 돈 안 버는 사람 유소년 인구와 노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플러스하고 곱하기 100 하면은 이게 바로 총부양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노년 부양비 공식. 여러분 공식은 암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게 항상 분자로 들어가요. 65세 이상이 분자로 들어가죠? 부양, 누가 부양해? 돈 버는 사람이. 돈 버는 인구 분의 노인 곱하기 100. 이게 바로 노년 부양비예요. 구하고자 하는 값을 항상 분자에 넣어라. 부양을 하려면 돈 버는 사람을 밑으로 넣어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노령화 지수가 높아 노인 인구가 높아지니까요. 노령화 사회일수록 총부양비가 높겠죠. 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노령화 사회야. 총부양비가 왜 높은지 보자고요. 15에서 64세 인구가 만약에 10명이었어. 그런데 14세 인구 5명이었어.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 만약에 여기가 15야. 그럼 어떻게 돼요? 10분의 20은 답이 2예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25로 들었어. 그럼 10분의 30은 답이 3이에요. 분자가 커지니까 이 값이 커지는구나. 그래서 총부양비는 노령화 사회일수록 높아져요. 이게 분자값이 커지면은 이 값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나라는요, 노령화 지수가 올라가고 치매 유병률도 당연히 증가한다는 거. 우리나라는 안 좋은 거 다 증가해요. 노인이 증가한다, 치매 유병률이 증가한다, 부양비가 올라간다, 돈이 많이 든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총 부양비가 높을수록 돈이 많이 드니까 경제발전이 어렵다는 거. 거의 다 와갑니다. 1차 성비는요, 태아의 성비, 뱃속에 있을 때. 2차 성비는요, 출생 시 성비, 태어났을 때. 3차 성비는요, 현재 여자 인구에 대한 남자의 수입니다. 성비는요, 남녀 성비예요. 1차 성비는요, 뱃속에 있을 때, 2차 성비는요, 출생했을 때,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했을 때 인구가 나눠지죠, 성비가. 3차 성비는요, 현재 여자 인구 100에 대한 남자의 수예요. 그래서 노인의 성비는요, 여자가 더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더 작아집니다. 항상 여자가 기준이에요. A에 대한 B, 여러분, A에 대한 B, 뭐가 분모 분자로 들어갈까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A에 대한 B는요, A분의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인구 100에 대한 남자 수. 여자가 만약에 100명이야. 근데 남자가 만약에 더 작잖아요. 그러면 더 작아야 되는데, 그러면 50이야. 그럼 답이 뭡니까? 2분의 1은 0.5.
더 숫자가 작아져요. 그래서 노인 성비는요, 숫자가 더 작아집니다. 여자가 더 오래 살기 때문에. 항상 A에 대한 B는요, A분의 B로 가는 거예요. 노령화 지수, 이거 공식 안 봐도 딱 나오지 않습니까? 고령 인구가 위로 올라가요. 근데 부양비란 말 없잖아요.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 안 버는 애기분의 노인 곱하기 100이 노령화 지수예요. 산 전 관리 질병의 1차 예방이죠. 미리미리 예방하는 거. 산전관리 시 체중과 혈압을 왜 측정하냐? 임신성 고혈압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임신성 고혈압 하면은 그냥 임신 중독증하고 세트로 갑니다. 임신 중독증에 자간전증과 자간증이 있어요. 이게 또 국가고시에 나왔는데요. 자간전증과 자간증. 자간전증은요, 뭔가 하기 전이죠. 경련이 없습니다. 경련하기 전이 자간전증이고요. 자간증에는 경련이 있다는 거. 요골맥박 어디에요? 여기 팔 쪽, 여기 요골맥박이잖아요. 손목 안쪽에서 엄지손가락을 연결하는 여기에 선 위에서 요골동맥을 찾는다. 물론 엄지를 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재잖아요. 비위간 삽입 환자에게 안이감을 줄 수 있는 간호는 구강간호, 비강간호이다. 비위간이 뭡니까, 여러분? 이제 의식이 없거나 여러 가지 또 치매 말기에 콧줄로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강간호, 비강간호가 중요하다는 거. 이동 겸자통에 겸자를 한 개씩만 넣는 이유는요, 서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 겸자통에는 하나의 겸자만 넣습니다. 24시간마다 멸균하죠? 어디다? 고압 증기멸균, 오토클레이브에다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 사회에 있었죠? 보건소는 의료기관이 아니에요. 의료기관은요, 우리가 동네에서 보는 의원급, 그리고 병원급입니다. 의원급은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알고 계시죠? 병원급은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최근에 정신병원이 추가가 돼서 이게 의료기관이 원래 9개였는데 10종으로 변경됐대요. 그럼 정신병원은 병원이 아니었나요? 그동안 뭐였어요? 시설이었어요? 의아합니다. 그래서 의원급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이 있고, 병원급에는 마찬가지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이 이게 한의원에 더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요양병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정신병원이 있다는 거. 생후 5개월 된 아기가 열이 나면서 귀를 베개에 비비면서 울고 있다. 귀가 아픈 거죠? 중이염을 의심할 수 있다. 중이염으로 인한 통증 완화 방법은 머리를 상승시키고 머리를 올립니다. 그리고 어느 쪽을 귀 쪽으로 눕힐까요? 아픈 쪽, 안 아픈 쪽? 안 아픈 쪽으로 눕혀요. 안 아픈 귀 쪽으로 눕힌다. 근데 여기서 또 달라지는 거. 만약에 귀에서 고름이 나와, 농이 나와. 그러면 그쪽이 아래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 아픈 쪽이 원래는 이렇게 얼굴 이렇게 쓰면은 안 아픈 쪽. 여기는 아픈 쪽. 이렇게 눕는데 여기가 안 아픈 쪽이에요. 안 아픈 쪽 또는 건강한 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외에 편마비 환자들 항상 건강한 쪽을 짚고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안 아픈 쪽이 아래로 향하는데요. 고름이 나온다고 하면 농이 있다 또는 농휴 환자다. 이런 경우는 그 고름이 나오는 쪽이 아래쪽에 있어야지 이 고름이 밑으로 나오지. 고름이 만약에 위쪽에 있으면 왜 이렇게 질질질 흐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한 쪽이 아래쪽인데 농이 나오는 아픈 쪽이 아래쪽이 된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질식 분만에서 질로 분만을 하는데 회음절개술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제 질에서 아기가 나오면서 힘을 주지 않습니까? 복압을 줘요. 그때 회음절개가 뭐예요? 이 질 부위를 칼로 째준다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 째주면 아기가 나오기도 편하고, 그리고 막 그 질 주변이 이렇게 열상, 막 이렇게 찢어지면 사실 꼬매기도 어렵고 소독하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한 방향으로 쭉 찢어주면, 오히려 이렇게 한 방향으로 쭉 찢어주면 꼬매기도 쉽고 소독하기도 더 편하다. 그래서 질식 분만을 할 때 회음절개술을 하는 이유는요, 회음의 열상 방지. 막 찢어지면은 더 힘들어요. 그리고 분만 시간도 단축한다는 거. 대소변 훈련 과정은 아동의 뭐에 영향을 주냐? 성격을 형성한대요. 똥을 좀 잘 못 가리면 성격이 굉장히 나빠지나 봐요.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핫팩을 대어줬어. 환자가 화상을 입게 되었다면 의도는 좋았죠. 추울까봐 대줬는데 태만한 거예요. 뭐가? 주의 의무가 태만하다. 주의하지 않았다. 태만하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춥다고 하면은 전체 보온을 해줬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핫팩은 대어주지 않는다 했어요. 그리고 전기장판
이런 것도 원래 안 된다고 했고, 따순위, 온순위 이런 거 안 된다 그랬고, 전체 보온, 보일러 온도를 올려줍니다. 실내 온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담요를 덮여줍니다. 이런 방식의 난방을 합니다. 2가지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투여했을 때 약물의 산술적인 합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뭔가 효과가 좋아. 뭐얼이야. 그러면 상승 효과라고 합니다. 약물의 효과 한번 볼게요. A, B로 있을 때보다 A 플러스 B 두 합이 더 큰 효과가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상승이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그런데 둘이 결혼을 해서 합하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돈도 모으고 뭔가 또 시너지가 있죠? 이게 바로 상승 효과입니다. 상가, 약효가 같다는 거. A, B가 따로따로 있으나 두 개를 더하나 그냥 또이또이이다. 우리 똑같으면 뭐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인구 피라미드 구조에서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의 2배가 같다고 하면은 종영이다. 기억나시죠? 또 약물 작용이 오히려 더 감소되고 상쇄된다 하면은요, 기량작용이에요. 반작용이에요. 남자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서로 인생을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같이 밥도 먹지 말고 같이 그냥 있지를 말아야 된다. 이게 바로 니네 부부는 기량작용이니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저는 상승작용을 하고 싶네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골절로 석고붕대를 했다. 석고붕대를 건조시킬 때 주의할 사항은 골절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할까요? 높게 할까요? 기부스 했는데 더 높게 합니다. 아래로 하면 부어요. 혈순환 장애가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기부스한 부위는 위로 해야지 아래로 하면은 붓습니다. 엄청 아파요. 저 다리 예전에 기부스 했을 때 다리 비계에 이렇게 올리고 잤어요. 장기간 누워있는 무의식 환자에게 체위로 인한 기형을 방지하고자 허리와 대퇴 사이에 대전자 두루마리 가만히 있으면 골반이 밖으로 뻗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대전자 두루마리로 골반을 이렇게 안으로 모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족저굴곡 하수족을 방지하기 위한 거 발지지대였죠, 여러분. 족저굴곡 하수족이 뭐예요? 사람이 누워있으면 발이 이렇게 쭉 뻗죠. 그럼 발레리나처럼 발이 돼요. 이 상태로 있으면 나중에는 이렇게 발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굽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저굴곡 하수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지지대. 그 대퇴가 돌아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대전자 두루마리를 한다는 거. 이것도 비교하세요. 소변 배양 검사. 무균적 바로 맞죠? 무균적이 나왔는데 그럼 뭐가 가로야? 멸균 시험관을 받으래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배양 검사 하면은 무균과 멸균이 세트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이면 총부양비가 높다? 고령화, 노령화 같은 말이죠. 우리나라가 2026년부터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5명 중에 1명은 노인이라는 거예요. 심각하죠. 총부양비. 총부양비가 뭐죠, 여러분? 총부양비 국가고시에 나왔었어요. 돈을 버는 사람이 돈을 안 버는 사람을 부양하는 게 총부양비입니다. 돈 버는 사람 생산 연령인구 15에서 64죠? 이게 분모로 들어가고요. 돈 안 버는 사람 유소년 인구와 노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플러스하고 곱하기 100 하면은 이게 바로 총부양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노년 부양비 공식. 여러분 공식은 암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게 항상 분자로 들어가요. 65세 이상이 분자로 들어가죠? 부양, 누가 부양해? 돈 버는 사람이. 돈 버는 인구 분의 노인 곱하기 100. 이게 바로 노년 부양비예요. 구하고자 하는 값을 항상 분자에 넣어라. 부양을 하려면 돈 버는 사람을 밑으로 넣어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노령화 지수가 높아 노인 인구가 높아지니까요. 노령화 사회일수록 총부양비가 높겠죠. 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노령화 사회야. 총부양비가 왜 높은지 보자고요. 15에서 64세 인구가 만약에 10명이었어. 그런데 14세 인구 5명이었어.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 만약에 여기가 15야. 그럼 어떻게 돼요? 10분의 20은 답이 2예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25로 들었어. 그럼 10분의 30은 답이 3이에요. 분자가 커지니까 이 값이 커지는구나. 그래서 총부양비는 노령화 사회일수록 높아져요. 이게 분자값이 커지면은 이 값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나라는요, 노령화 지수가 올라가고 치매 유병률도 당연히 증가한다는 거. 우리나라는 안 좋은 거 다 증가해요. 노인이 증가한다, 치매 유병률이 증가한다, 부양비가 올라간다, 돈이 많이 든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총 부양비가 높을수록 돈이 많이 드니까 경제 발전이 어렵다는 거. 거의 다 와갑니다. 1차 성비는요, 태아의 성비, 뱃속에 있을 때. 2차 성비는요, 출생 시 성비, 태어났을 때. 3차 성비는요, 현재 여자 인구에 대한 남자의 수입니다. 성비는요, 남녀 성비예요.
1차 성비는요, 뱃속에 있을 때, 2차 성비는요, 출생했을 때,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했을 때 인구가 나눠지죠, 성비가. 3차 성비는요, 현재 여자 인구 100에 대한 남자의 수예요. 그래서 노인의 성비는요, 여자가 더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더 작아집니다. 항상 여자가 기준이에요. A에 대한 B, 여러분, A에 대한 B, 뭐가 분모 분자로 들어갈까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A에 대한 B는요, A분의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인구 100에 대한 남자 수. 여자가 만약에 100명이야. 근데 남자가 만약에 더 작잖아요. 그러면 더 작아야 되는데, 그러면 50이야. 그럼 답이 뭡니까? 2분의 1은 0.5. 더 숫자가 작아져요. 그래서 노인 성비는요, 숫자가 더 작아집니다. 여자가 더 오래 살기 때문에. 항상 A에 대한 B는요, A분의 B로 가는 거예요. 노령화 지수, 이거 공식 안 봐도 딱 나오지 않습니까? 고령 인구가 위로 올라가요. 근데 부양비란 말 없잖아요.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 안 버는 애기분의 노인 곱하기 100이 노령화 지수예요. 산전 관리 질병의 1차 예방이죠. 미리미리 예방하는 거. 산전관리 시 체중과 혈압을 왜 측정하냐? 임신성 고혈압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임신성 고혈압 하면은 그냥 임신 중독증하고 세트로 갑니다. 임신 중독증에 자간전증과 자간증이 있어요. 이게 또 국가고시에 나왔는데요. 자간전증과 자간증. 자간전증은요, 뭔가 하기 전이죠. 경련이 없습니다. 경련하기 전이 자간전증이고요. 자간증에는 경련이 있다는 거. 요골맥박. 요골맥박 어디예요? 여기 팔뚝 여기 요골맥박이잖아요. 손목 안쪽에서 엄지손가락을 연결하는 여기에 선 위에서 요골동맥을 찾는다. 물론 엄지를 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재잖아요. 비위관 삽입한 자에게 안이감을 줄 수 있는 간호는 구강간호, 비강간호이다. 비간이 뭡니까, 여러분? 이제 의식이 없거나 여러 가지 또 치매 말기에 콧줄로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강간호, 비강간호가 중요하다는 거. 이동 겸자통에 겸자를 한 개씩만 넣는 이유는요, 서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 겸자통에는 하나의 겸자만 넣습니다. 24시간마다 멸균하죠? 어디다? 고압증기멸균, 오토클레이브에다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 사회에 있었죠? 보건소는 의료기관이 아니에요. 의료기관은요, 우리가 동네에서 보는 의원급, 그리고 병원급입니다. 의원급은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알고 계시죠? 병원급은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최근에 정신병원이 추가가 돼서 이게 의료기관이 원래 9개였는데 10종으로 변경됐대요. 그럼 정신병원은 병원이 아니었나요? 그동안 뭐였어요? 시설이었어요? 의아합니다. 그래서 의원급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이 있고 병원급에는 마찬가지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이 이게 한의원에 더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요양병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정신병원이 있다는 거. 생후 5개월 된 아기가 열이 나면서 귀를 베개에 비비면서 울고 있다. 귀가 아픈 거죠? 중이염을 의심할 수 있다. 중이염으로 인한 통증 완화 방법은 머리를 상승시키고 머리를 올립니다. 그리고 어느 쪽을 귀 쪽으로 눕을까요? 아픈 쪽, 안 아픈 쪽? 안 아픈 쪽으로 눕혀요. 안 아픈 귀 쪽으로 눕힌다. 근데 여기서 또 달라지는 거. 만약에 귀에서 고름이 나와, 농이 나와. 그러면 그쪽이 아래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 아픈 쪽이 원래는 이렇게 얼굴 이렇게 쓰면은 안 아픈 쪽. 여기는 아픈 쪽. 이렇게 눕는데 여기가 안 아픈 쪽이에요. 안 아픈 쪽 또는 건강한 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외에 편마비 환자들 항상 건강한 쪽을 짚고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안 아픈 쪽이 아래로 향하는데요. 고름이 나온다고 하면 농이 있다 또는 농흉 환자다. 이런 경우는 그 고름이 나오는 쪽이 아래쪽에 있어야지 이 고름이 밑으로 나오지. 고름이 만약에 위쪽에 있으면 왜 이렇게 질질질 흐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한 쪽이 아래쪽인데 농이 나오는 아픈 쪽이 아래쪽이 된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질식 분만에서 질로 분만을 하는데 회음절개술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제 질에서 아기가 나오면서 힘을 주지 않습니까? 보갑을 줘요. 그때 회음절개가 뭐예요? 이 질 부위를 칼로 째준다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 째주면 아기가 나오기도 편하고, 그리고 막 그 질 주변이 이렇게 열상,
막 이렇게 찢어지면 사실 꼬매기도 어렵고 소독하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한 방향으로 쭉 찢어주면 오히려 이렇게 한 방향으로 쭉 찢어주면 꼬매기도 쉽고 소독하기도 더 편하다. 그래서 질식 분만을 할 때 회음절개술을 하는 이유는요. 회음의 열상 방지. 막 찢어지면은 더 힘들어요. 그리고 분만 시간도 단축한다는 거. 대소변 훈련 과정은 아동의 뭐에 영향을 주냐? 성격을 형성한대요. 똥을 좀 잘 못 가리면 성격이 굉장히 나빠지나 봐요.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핫팩을 대어줬어. 환자가 화상을 입게 되었다면 의도는 좋았죠. 추울까봐 대줬는데 태만한 거예요. 뭐가? 주의 의무가 태만하다. 주의하지 않았다. 태만하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춥다고 하면은 전체 보온을 해줬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핫팩은 대어주지 않는다 했어요. 그리고 전기장판 이런 것도 원래 안 된다고 했고 따순위, 온순위 이런 거 안 된다 그랬고 전체 보온, 보일러 온도를 올려줍니다. 실내 온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담요를 덮여줍니다. 이런 방식의 난방을 합니다. 2가지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투여했을 때 약물의 산술적인 합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뭔가 효과가 좋아. 뭐얼이야. 그러면 상승 효과라고 합니다. 약물의 효과 한번 볼게요. A, B로 있을 때보다 A 플러스 B 두 합이 더 큰 효과가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상승이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그런데 둘이 결혼을 해서 합하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돈도 모으고 뭔가 또 시너지가 있죠? 이게 바로 상승 효과입니다. 상가, 약효가 같다는 거. A, B가 따로따로 있으나 두 개를 더하나 그냥 또이또이이다. 우리 똑같으면 뭐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인구 피라미드 구조에서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의 2배가 같다고 하면은 종영이다. 기억나시죠? 또 약물 작용이 오히려 더 감소되고 상쇄된다 하면은요, 기량작용이에요. 반작용이에요. 남자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서로 인생을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같이 밥도 먹지 말고 같이 그냥 있지를 말아야 된다. 이게 바로 니네 부부는 기량작용이니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저는 상승작용을 하고 싶네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